안녕하세요. 시니어톡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금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62세 대기업 인사팀장 출신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매달 2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생 저축도 꾸준히 했고 빚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노후였죠. 하지만 퇴직 3년 만에 그는 새벽 5시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성실했던 가장을 다시 일터로 내몰았을까요? 오늘은 연금만 믿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한 남자의 3년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2021년 12월 정확히 만 60세가 되던 날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까지 2년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그리고 앞으로 매달 들어올 연금 23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연금 나오면 충분해.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비는요? 애들 결혼 자금은? 다 생각했어. 퇴직금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예금 들어두고 연금으로 생활하면 돼. 우리 둘이 230이면 충분하잖아. 실제로 계산상으론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5년 전에 다 갚았고 월 고정 지출은 관리비, 통신비, 식비 정도였으니까요. 성호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달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오후엔 등산을 가고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는 여유.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노후구나 싶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물가에서 시작됐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근 시엠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니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5만 원이면 장을 봤는데 이젠 8만 원을 써도 장바구니가 가볍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더 큰 문제는 전기세, 가스비였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 냉난 방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관리비도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은 지출들이 모이니 매달 30만 원씩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건강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째 되던 해, 성호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은 아직 먹지 않아도 되지만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 MRI, 내시경, 비급여 항목들이 쌓이니 한 번 병원 가는데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5만 원. 치과 임플란트 견적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보험 안 돼요? 비급여라서 안 되신대요. 성호 씨는 퇴직금 통장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치과비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자녀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지만 문제는 예단과 혼수였습니다. 요즘 추세가 각자 부담이라지만 그래도 아들 부모로서 체면은 있어야 했습니다. 성호 씨는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은 자기가 벌어서 내겠다고 했지만 성호 씨가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기당 500만 원씩 4학기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직금 1억 2천은 어느새 6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퇴직 2년 6개월째 성호 씨는 통장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연금 23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됐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엔 이번 달만 특별한 지출이 있었겠지 했는데 매달 반복됐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자동차세, 재산세 고정 지출만 해도 180만 원이었고 변동 지출까지 합치면 280만 원이 기본이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6천만 원. 이대로 가면 10년도 못 버팁니다. 여보, 우리 뭐 좀 줄여야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미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더 뭘 줄여요?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택배 상하차 일하는데 괜찮더라. 하루 4시간만 하면 한 달에 150은 벌어. 너도 할래? 성호 씨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야, 내가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무슨 택배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 5,847만 원. 매달 적자 50만 원. 연금만으론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성호 씨는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장년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원하세요? 인사 쪽 경력이 35년인데 관리직이나 자문 같은. 상담원이 PC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60대 관리직 채용은 거의 없으시고요. 요양보호사, 경비, 청소, 배달 이런 쪽은 많은데. 그런 건 좀. 연봉 희망치는 어떻게 되세요? 최소 3천은 돼야. 상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60대 재취업은 200에서 250 정도가 현실이에요. 그것도 육체 노동 기준이시고. 성호 씨는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인사팀장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까지 갔습니다. 면접관은 성호 씨보다 10살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연봉이 2,800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대리급인데. 네. 저희 회사 규모가 작아서요. 대리로 시작하셔서 성과 보시면 승진도 가능하고.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가 말한 택배 상하차 일을 알아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근무. 월 140만 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아직 사람 구하나요? 네, 오세요.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상관없어요. 60대 분들 많아요. 성호 씨는 다음 날부터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집을 나서는 새벽 4시 30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모두 묵묵히 박스를 날랐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 1시간 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20kg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4시간 후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했습니다. 연금 230만 원, 택배 140만 원. 합쳐서 370만 원이면 이제 적자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째. 성호 씨는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도 대기업 다녔어요. 근데 말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연금만으론 못 버티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는 퇴직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본 글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금 180만 원인데 생활이 안 됩니다. 어떡하죠? 퇴직금 다 쓰고 빚까지 졌습니다. 70인데 일할 데가 없네요. 아내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까 고민 중입니다. 성호 씨는 자신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집이 있고 자녀들이 독립했으니까요. 그는 유튜브에서 노후 준비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재무 설계사들이 말하는 노후 필요 자금은 최소 3억에서 5억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게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씨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연금만 믿고 살면서 놓친 것들. 물가 상승률은 매년 3에서 5% 오르는데 연금은 고정.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긴급 자금으로는 집 수리, 차 고장, 경조사 등 예상 못한 지출. 자녀 지원으로는 결혼, 육아, 손주 용돈 등. 여가 생활에는 취미, 여행 비용. 수명 연장으로 90세까지 산다면 30년치 생활비.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10년 후 물가는 지금의 1.5배. 성호 씨는 이 내용을 퇴직 예정인 후배들에게 톡으로 보냈습니다. 야, 연금만 믿지 마. 최소한 부업 하나는 준비해둬.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6개월 후, 성호 씨는 택배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신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 180만 원, 맞은편 단지였습니다. 새벽 상하차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인사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건당 30에서 50만 원. 한 달에 두세 건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줍니다. 말없는 응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압니다. 연금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 퇴직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것.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 그는 요즘 퇴직 예정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진짜 준비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추가 수입원, 긴급 자금, 건강관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연금 230만 원, 경비 180만 원, 컨설팅 100만 원. 총 510만 원.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압니다.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40대, 50대 때 더 철저히 준비했을 거라는 걸. 연금만 믿는 순진한 착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호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시니어톡은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